반려동물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죠.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지켜줘야 하는 아이들. 저도 견주로서 이제 9살 된 우리 소미에게 평생을 책임지겠노라 수천 번 약속을 하는데요. 사실 그 마음 지키는 게 가끔은 힘들기도 해요. 심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특히 경제적으로도 투자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주로서 또는 묘주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력해야겠죠. 오늘도 먹량 상담소 들으면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자고요. 자, 찐 견주와 찐 수의사가 우리 아가들을 위한 건강 상식과 팁을 나눠드리는 시간, 든든한 카운셀러 김정우 수의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김정우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로 피부 질환 살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피부 질환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제 피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약간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제 경험상 피부 질환으로 내원하는 많은 경우 중에서 두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피부에 뭔가 볼록 생겼을 때, 즉 종양이 생겼을 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 가볍게 말씀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관리하고 있는 알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보다는 종양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중증인 것 같아서 무섭게 느껴지는데 이거부터 알려주실까요? 먼저 피부에 없어야 할 것들이 생기는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종양이라고 합니다. 종양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부피만 차지하는 양성 종양이 있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악성 종양으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암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구분은 만져보고 눈으로 봐서는 절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도 빨리 커지지 않고 좀 둥글둥글해 보이는 것들은 좀 양성일 확률이 높고 그 반대로 갑자기 커지거나 울퉁불퉁한 것들은 악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또 항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셔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사를 안 하면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검사를 진행해야 확실해지는 거니까.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뉘어지고 또 그 두 개는 촉진을 하거나 또는 눈으로 봐서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검사 방법은 뭐가 있나요? 검사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세포 검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조직 검사라고 합니다. 뭐 부위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진행할지는 이제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단 바늘로 콕콕 찔러서 나오는 세포를 검사해서 양성이랑 악성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술적으로 떼어낸 다음에 그 조직을 검사를 하는 조직 검사를 하고 확진하게 됩니다. 세포 검사는 이제 바늘로 콕콕 찔러서 나오는 세포를 검사하는 건데 이것의 문제점은 이제 원하는 세포를 뜯어내지 못하거나 아무래도 이제 바늘로 찌르다 보면 주위에 있는 이제 혈관이 좀 터지게 돼서 혈액이 혼입돼 가지고 검사의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 마취를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와 반대로 조직 검사는 이제 조직 자체를 떼어내 가지고 검사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좀 높지만 떼어내기 위해서는 마취를 해야 하는 좀 단점이 있어요. 양성 종양의 경우는 잘 떼어내기만 하면 일반적으로는 치료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악성 종양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적으로 떼어내는 것과 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의 옵션이 있겠어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잘 관찰하고 어느 부분에 어떤 불필요한 무언가가 생겼나, 생기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종양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알러지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까요? 알러지와 아토피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주변 환경 물질에 의해서도 생기며 둘 다 이제 혼합해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치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대해야 될 것 같고요. 알러지와 아토피를 일으키는 알러지원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생각보다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고 제한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약해진 피부들에 언제든지 감염성 원인들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피부를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또 주기도 합니다.
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강아지 소미도 피부 질환 때문에 병원을 엄청 갔거든요. 특히 발가락 사이를 핥는 일명 그 보호자들 사이에 하는 말인데 발사탕이라는 거랑 생식기 주변을 핥아서 거의 피부가 벗겨진 적도 있어요. 피부를 막 벅벅 긁다가 피도 난 적도 있고요. 표피에 작은 지방종 이런 것도 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소미 케이스는 엄청 많은 종류의 피부 질환을 겪은 건 아니지만 이것도 수의사님이 말하는 피부 질환에 속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발 사이에 있는 염증 혹은 생식기 주변에 있는 염증은 기본적으로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의 어떤 감염성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러지와 아토피가 있거나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표피에 뭐가 나는 것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검사를 해야지. 네, 네. 검사를 해보셔야 알 수 있어요. 네.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픈 기억이라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지방종 이런 건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양성이긴 했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보호자로서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취하고 뭐 조직 검사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결과가 음, 좋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소미랑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것저것 더 생기는 거는 사실이고요. 사람들도 보시면 이제 나이 먹어가면 이제 이것저것 피부에 많이 생기잖아요. 생길 때마다 이제 검사하고 제거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취하기에 조금 어려운 컨디션이라든지 이제 등등의 원인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별디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미의 경우 이제 제거하고 조직 검사도 하고 결과도 뭐 양성으로 나온다면 이게 가장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니,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것저것 피부에 생기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조금 찔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 강남 가서 관리 받아요. 네, 앞으로는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생기고 또 생기면 또 바로 마취하고 수술하는 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안 생기길 기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저희 강아지 경우에는 알러지와 아토피도 있어서 한 7년 가까이 알러지 사료 그리고 철저한 식이 제한을 하는 편인데 마침 오늘 딱 주제네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셔서 좀 궁금한데 음. 혹시 뭐 알러지 사료하고 이제 철저한 식이 제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아, 이거 궁금합니다. 브랜드명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뭐 말씀은 안 하시고 어떻게? 로땡땡 이거 알러지 사료 그리고 결석 안 생기는 그런 기능이 있는 사료 있잖아요. 네, SO 맞나요? 네 아, 맞아요. 그거 먹이고 있고 두 개 섞어서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하나의 사료에 그 기능이 아, 있는 그거 그런 먹이시는 네, 거죠? 그거 먹이고 음.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에 정말 저는 나름 제한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의심을 하실까요? 아예 안 주시는 건 아니네요. 아니, 예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칭찬을 아, 해줘야 하잖아요. 사료만으로는 이 친구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간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뭐 맞아요. 사실 이제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아예 안 주시는 게 맞는데 또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안 줄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뭐 사실 입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하셔야 되냐면 양치하신다고 하면 치약도 안 쓰셔야 되고 음, 처음에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아무튼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일단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알러전이 뭔지 찾고 난 이후로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좀 쉽지는 않죠. 와, 치약까지 제한을 한다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 치약이 뭐 닭가슴살 맛이 있고 막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오리 맞아요. 맛이 있고 맞아요. 그런 거 주면 애들이 진짜 뭐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치약도 막 맛있게 먹는데 우리 소미는. 그 닭고기 알러지 있는 친구들이 닭고기 맛 치약 사용하면
뭐 예를 들면 입 주변이 붓는다거나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구나. 어쨌든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강아지 아이들이 더 많이 내원하기 때문에 강아지 알러지와 아토피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아토피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알러지라는 단어의 유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고대 그리스어 알로스와 얼곤의 합성어인데요. 알로스는 스트레인지라고 하는 이상한, 그리고 얼곤은 리액션이라고 하는 반응, 즉 두 단어를 합치면 이상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 몸에 내 것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올 때 생기는 이상한 반응인데 그 이상한 반응이 과민 반응이고 그 과민 반응의 결과 염증도 생기고 간지러움증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벼룩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먹는 것과 주변 환경 알러지원이 큰 골자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을 저희는 음식 알러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을 아토피라고 합니다. 음, 갑자기 그 스트레인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나요? 네, 맞아요. 갑자기 클로저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Hello, stranger. 다행히 제가 모르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요약을 하자면 알러지 안에, 그러니까 알러지 안에 아토피가 있고 이상한 반응의 결과, 염증과 간지러움을 일으킨다. 보통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체크하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얼굴부터 시작하는데요. 얼굴부터 쭉 내려가면서 일단 눈 주위가 이제 빨갛게 뭔가 빨간 안경을 쓴 듯한 아이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 그다음에 입 주변, 목, 그다음에 겨드랑이, 배, 사타구니, 뭐 발가락, 항문 주위. 따라오면서 이제 상상을 해봤을 때 뭔가 등 쪽보다는 아래쪽인 배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 알러지 같은 경우는 음식이 닿는 입 주변이나 항문 이런 부분이 조금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소미도 발 주변, 어떤 생식기 주변, 이쪽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혈액 검사를 하는 건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토피 알러지는 사실 진단 방법이 없습니다. 에? 에? 진짜요? 네, 없어요.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런가요? 새로운 게 뭐가 생겼나? 어, 다른 이제 아토피 알러지는 어떻게 진단하냐면 이제 다른 문제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남아 있는 걸 이제 아토피 알러지라고 이제 진단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어떤 이런 증상하고 또 어떤 걸 먹고 나서 혹은 또 뭔가 접촉하고 나서 생기는 어떤 병력을 듣고 이런 간지러움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이제 알러지와 아토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들로는 이제 감염성 원인들, 세균 곰팡이 기생충 혹은 뭐 호르몬성 질환들, 쿠싱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 얘네들 다 제끼고 나면 이제 남는 게 아토피 알러지인 거죠. 듣기만 해도 진단이 아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제낀다는 것은 이제 다른 검사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간도 그만큼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딱 오셨을 때 바로 알러지 아토피를 진단하는 건 좀 어렵고요. 하나하나 이제 이런 것들 제거하고 상태 확인하고 이제 진단을 해야 돼서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로 이렇게 진단이 된 후에도 이게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주변의 환경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도 찾아야 되거든요.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배웠는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혹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 기억 생각나실까요? 어? 배웠나? 배운 거 맞죠? 뭐 말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뭐 아는 척 하는 건 아니고요. 원 그려서 겹쳐놓고 하는 그런 거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도형 이제 그런 건데
원을 두 개를 그려놓고 두 개를 이렇게 겹친 그림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구역이 세 개로 나뉘잖아요. 네. 양쪽으로 해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 겹쳐져 있는 교집합이 있는 부분도 있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찾는지 이제 먹는 것과 환경적인 부분을 어떻게 찾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주변 환경적인 부분들은 너무 많은 그런 수만 가지가 있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먹는 거부터 먼저 찾아보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보호자님이 주는 것만 먹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조절해 보는 겁니다. 일단 가수분해되어 있는 처방식을 한 2달 정도 먹입니다. 알러지 사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알러지 사료만 2달을 먹이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구역에서 반응이 이제 하나 나타나는데요.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네. 안 괜찮으신 것 같네요. 본인 건강부터 챙겨야 먹량 상담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의사님? 이렇게 오늘 목이 메죠? 네, 진행하시죠.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3가지 이제 구역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음식 가수분해 사료를 계속 먹이시다 보면 첫 번째는 가려움증과 발적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 먹고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2달을 먹였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동일해요. 가려움증도 있고 발적도 있고 그럼 이거는 사실 먹는 거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떨어지고 주변 환경 알러지원이 좀 주요한 원인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는 약간 감소가 돼요. 어느 정도 완전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교집합 중간에 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원을 머릿속에 띄워놓고 2개를 띄워놓고 그려보는 건데요. 음식과 그리고 환경 하나씩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가 이제 음식과 환경 교집합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알러지 사료를 먹고 괜찮아진다는 건 음식원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전과 동일하다면 환경원의 문제일 거고 그리고 약간 감소된다는 거는 겹쳐져 있는 것. 즉 음식과 환경 둘 다 문제란 얘기네요. 오,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데요. 배우세요. 네, 맞아요. 조금 복잡하지만 되게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오히려 설명 훨씬 더 잘하시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점 말씀드리면 사료는 가수분해되어 있는 알러지 사료만 먹이는 겁니다. 가끔 이제 처방 사료를 이렇게 받아가셔서 그 종종 지금 먹고 있는 거에 처방 사료를 추가해서 먹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 왜냐면 이제 다른 음식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판단하는 데 되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각 경우에 그러니까 각 경우에 치료 방법은 어떤지 먼저 먹는 것 때문에 생긴 알러지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 보면 알러지 사료만 먹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식 때문에 생긴 알러지라고 한다면 가수분해 처방식인 알러지 사료를 먹이시면 되는데 또 뭐 생각해 보면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 알러지가 없는 원료로 만든 사료를 먹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곤충, 뭐 악어, 캥거루 사실 좀 접하기 어려운 이런 베이스로 된 사료들로 먹이시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주변 환경 알러지원 때문에 생긴 경우는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에 있는 원인을 제거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불에 있는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아니면은 집안에 화분에 있는 곰팡이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데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면 이제 못 찾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은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간에 무리를 주죠. 맞아요. 오. 10년차 견주.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먹을 수 없으니까 아토피를 관리하는 따로 주사나 내복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대체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뭐 혹시 둘 다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뭐, 저희 소미 같은 경우에는 그 2달 간격으로 맞는 주사가 있거든요. 그 가려움증 좀 완화해주는 알러지 주사인데, 그거를 맞아요.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뭐 저의 삶의 질은 떨어지지만 경제적으로 좀 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의 삶의 질은 떨어지지만 그 친구의 삶의 질은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뭐 더 붙일 말씀 없으세요? 그게 어, 단가요? 두 달에 한 번, 사실 이제 보통 아토피 주사라고 하는 그 주사가 한 달에 한 번 맞추는 거긴 한데, 오랫동안 또 맞추시다 보면은 이렇게 좀 늘어, 내성. 약간 내성은 좀 안 좋은 얘기, 짧아지는 거고요. 어, 약간 이제 그게 이제 효과가 더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친구들은 저렇게 두 달에 한 번씩 맞추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조, 이것도 그럼 그 뭐 어떤 개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음, 개체 차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 음, 원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하는 거지만 이제 몇 개월 사용하다가 보면은 이 효과가 조금 길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 달 반에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맞춰도 효과를 어, 지속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처방 사료도 먹이시고 아토피 관련된 주사나 내복약도 먹이시면서 관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이게 이제 또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요 예를 들면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이제 접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살성이 되게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주로 생기죠. 그런 부분도 생기기도 하고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건강한 사람하고 같이 똥밭을 굴렀다고 생각하시면 아, 똥 정말. 좋아하시네요. 아, 좋아요. 원초적인 거 좋아합니다. 똥밭을 굴렀다고 하면 건강한 사람의 피부는 씻어내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토피 있는 사람들의 똥똥이 피부는 오르나요? 그쵸, 빨갛게 올라오잖아요. 오, 이게 그만큼 이제 감염성 원인에 되게 취약하다는 거라서 이런 아토피 알러지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 친구들도 이런 감염성 원인에 항상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도중에 뭔가 관리가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이 부분을 제거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뭐 약을 먹던지.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데 소미가 이제 산책을 하다가 그 다른 친구의 냄새를 묻힐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등을 막 비비면 만약에 등의 피부가 조금 안 좋아 상태가 그러면 뭔가 병이 옮을 수도 있는 거죠. 피부병이요? 네, 뭐 피부병이라든지 뭐 아무거나 뭐 옮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남의 뭐 이렇게 어, 배변이나 소변에 비비니까 그죠. 옮을 수 있죠. 오 뭐 마이 갓. 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생충 같은 거 오 있을 마이 수 갓. 있고, 피부도 뭐 기생충 관련해서는 옮을 수도 있겠죠. 와, 어, 진짜 생각지도 그 못했습니다. 입으로 이제 뽀뽀하시고. 와우. 음, 그 지렁이 댄스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잔디밭에서 막 이렇게 등 비비면서 하는 거. 근데 그걸 좀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부터 안 돼, 금지. 잘 씻겨주시면. 네, 어쨌든 우디가 말한 방법은 제가 다 거의 해봤던 방법들이고, 근데 이게 완치라는 게 없다는 말을 저는 실감을 하거든요. 꾸준한 케어가 필요하니까 보호자들도 고생이지만 좀 반려동물들도 괴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심한 친구들 보면 하루 종일 긁느라고 이제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특히 이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되게 좀 마음 아프죠. 음. 그런데 이제 이 아토피 알러지라고 하는 게 병원 한두 번 내원해서 뚝딱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려동물들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호자님들이 빨리 캐치해줘야 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 수의사님, 우디님이 설명을 해줘서 그게 도움이 돼서 아이들의 피부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디 김정우 수의사님 모시고 반려동물 피부 질환에 관련된 내용 듣고 있는데요. 우리 우디가 정말 열일을 해줘야 하는 시간.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님들이 피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들 풀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요. 5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해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피부병이 생겨서 계속 치료를 하는데도 잘 낫지 않아요. 뭐 앞부분과 조금 겹치는 내용이 있겠네요. 뭐 당연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알러지와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러지와 아토피가 기저질환으로 있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음식 알러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뭔가 간식을 주고 있는 경우 당연히 잘 낫기가 어렵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환경원성 원인의 알러지가 있는데 아토피가 있는데 주변 환경 개선을 안 해주시거나 혹은 이제 약물이나 주사로 이제 관리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이 부분도 조금 낫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세 번째 잘 관리하고는 계시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가 약해져 있으면 언제든지 세균 곰팡이 뭐 기생충 이런 애들이 또 호시탐탐 기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성 원인들도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피부가 사람보다 훨씬 약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강아지 피부에 각질이 생겼어요. 뭐 각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각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뭐 이것도 이제 각질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긴 한데 보통 건조한 각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습 신경 써달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각질의 경우는 이것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겨요. 뭐 감염성 원인, 알러지, 아토피, 호르몬성 질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어서 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각질이 또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건조한 각질이든 아니면 약간 유분기 넘치는 각질이든 원인이 제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면 사실 가습기를 틀거나 바디로션을 엄청 바르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강아지나 고양이는 일단 피부 자체에 털이 있기 때문에 로션을 발라줄 수도 없고 어떻게 건조한 피부를 좀 보습을 할지. 가습기 똑같이 해주시면 좋죠. 아, 그래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뿌려주는 뭐 미스트 같이 생긴 제품들. 아, 그런 걸 사용해서 피부 보습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강아지 털이 빠져요. 약간 탈모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탈모는 이제 사실 이게 스스로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긁거나 핥아가지고 끊어진 건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뭐 스스로 빠지는 경우는 뭔가 감염성 원인, 호르몬성 질환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긁거나 핥아서 끊어진 경우는 이제 가려움증 유발하는 것들, 뭐 알러지, 아토피, 뭐 감염성 원인 뭐 이런 것도 또 포함되겠죠. 그래서 고양이의 경우는 링웜이라고 해서 또 감염성 원인인 피부 사상균증이 이렇게 동그랗게 탈모를 좀 일으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검사해서 사실 원인을 또 이것도 확인하고 치료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탈모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포메 친구들 이중모 아이들 이제 경우 털 밀고 나서 생기는 이제 알로페시아 X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로페시아가 영어로 알로페시아가 탈모.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알로페시아 X. 아, 저도 포메 중에 탈모가 생긴 친구를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원인은 아니지만 이런 병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대머리가 머머리가 유전이잖아요. 그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것도 이제 유전이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아니면 말고요. 네. 네, 네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사람 또는 다른 강아지에게 옮기는 반려동물 피부병. 뭐가 있을까요? 이것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고양이 링웜이라고 피부 사상균증인데 그게 치료가 빨리 안 되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 피부에도 옮아서 피부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생충 중에서는 개선충이라고 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그 기생충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한테 또 옮을 수 있고요. 개선충은 우리 저번에 귀 할 때 그때도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귀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죠. 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귓바퀴에. 귓바퀴에.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뭐 대부분의 견주님들이 초보 견주님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목욕을 얼마나 자주 시켜야 하나요? 저도 그 소미 처음 데려와서 사람처럼 씻겼거든요. 매일. 네. 아 정말 답이 없죠. 근데 그랬더니 피부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 가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씻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매일 씻기시는 분은. 맨날 안 씻기나? 그죠. 아이들은 이제 사실 이제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뭐 저보다는 이제 키우시는 보호자님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1, 2주에 한번 케어를 해주셔야 되고 어떤 친구들은 뭐 한 달 정도에 뭐 한번 케어해 주셔도 충분하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매일매일 씻겼지만 그때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 씻기다가 이제 좀 2주에 한 번 씻기다가 이제는 개비린내 나면 씻깁니다. 뭔가 네. 점점 귀찮아지는 건 아니고 이 친구가 이제 피부가 건조할까봐. 그죠. 건조할까봐 제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죠.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반려동물들 어떤 영양제, 뭐 영양 성분 챙기면 피부가 더 건강해질까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은 콜라겐, 비타민 C 이런 거 챙겨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영양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저도 잘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는 알긴 좀 어려운데 뭐 피부 세포 사이사이에 이제 역할을 해주는 이제 불포화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 뭐 세라마이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 먹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람 먹이는 거 먹여도 되나요? 오메가6, 오메가3 이런 거는 제가 늘 챙겨 먹는 거라서 나눠 먹고 싶은데. 그 막 성분이랑 용량 확인해가지고 먹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사람용은 사람용이고 또 동물용은 또 동물용이니까. 맞아요. 아마 용량 자체가 조금 맞아요. 차이가 좀 날 거예요. 이게 제가 주고 싶다고 해서 줬는데 막 설사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수의사님께 상담을 받고 그 용량 같은 것도 정확히 지켜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오메가3, 오메가6 그리고 세라마이드까지 별표 5개 돼지꼬리 땡땡 해가지고 기억해야겠네요. 반려동물의 피부 질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뭐 금방 가버렸습니다. 클로징을 할 시간이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오늘 좀 클로징은요. 한 달 전쯤 있었던 기사 내용 공유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참 씁쓸하고 속상한 기사였는데 인천에서 심하게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 2구와 또 다친 고양이 한 마리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범인이 잡혔는지는 저도 후속 기사를 체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생각해보면 길고양이도 밖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닌데 따뜻한 집이 생기면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존재일 텐데 보호는커녕 혐오와 생명 위협까지 받는 현실을 생각하니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한 생명은 누군가의 장난의 대상 또는 화풀이의 대상이 아닌데 일부 못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찮게 여겨지고 함부로 대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진짜 뭐 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감히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디 이 뉴스 보셨나요? 실제로도 길고양이들이 많이 다쳐서 오죠. 뉴스는 못 봤어요. 그리고
길고양이는 아무래도 이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쳐서 오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갑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쁜 사람 아닌 이제 좋은 사람이 한 분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어떤 보호자님이 길고양이 이제 쓰러져 있는 아이 데려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이제 뭔가 머리를 다친 듯이 이제 신경 증상도 보여서 치료를 하는 도중에 이제 저조차도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보호자분이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잘 살아서 막 몸무게도 원래 한 500g이었던 애가 와. 막 나중에 결국에 막 4kg, 5kg 이렇게까지 이제 쪄서 이제 건강해진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길고양이 그렇게 괴롭힌 사람은 꼭 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기적이라는 말이 그런 상황에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양이가 아직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감싸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괴롭히거나 해치지는 마세요. 다 본인한테 돌아갑니다. 뭐 마무리에 좀 어두운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오늘 어떠셨어요? 우디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뭐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으셨어요? 네. 그게 단가요? 아니, 정리 한번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어, 관련해서. 그러면 사실 이제 하나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로 알러지 아토피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오, 이제 뭐 아토피 알러지에 대해서 이제 물잔 이론이라고 하는 간단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물잔에 물이 가득 차면 넘친다는 내용으로 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음식이나 뭐 주변 환경 알러지원, 감염성 원인 등등이 해당이 되고 이 넘치는 상황이 이런 것들로 인해 알러지 반응이 생긴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 말은 이제 다양한 원인이 누적에 의해서 이제 알러지 반응이 유발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감소가 된다면 이 간지러움증이나 발적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알러지 아토피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론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한 이론이지만 우리 수의사님이 좀 보호자님들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묻어나네요.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피부 질환이 사실 저도 주제를 드리면서도 너무 광범위해서 이거 1시간 만에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쵸. 많이 고생하셨죠. 그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시니까 고민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도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어떤 지식을 좀 나눠주실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 주제는 이제 이 피부 질환을 다 한 건 아니지만 소화기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소화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소화기 문제라고 하면은 뭐 구토, 그쵸? 구토? 설사, 장이랑 좀 연결되니까. 네, 맞습니다. 와우. 제가 지금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먹량 상담소 우리 우디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견주가 10년차 견주가 이제서야 성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 소화기 질환 관련된 지식으로 알차고 유익한 내용들 들고 오겠습니다. 반려동물에 의한 반려동물을 위한 의학 상식과 에피소드를 나누는 프로그램 먹량 상담소. 저희 먹량 상담소 만나는 방법은요. 전주 FM 93.5MHz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방송이 되고 일요일 날 6시에
제방이 되죠. 아마 두 번 다 챙겨 들으시면 똑똑해지는 우리 보호자님의 어떤 능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미로운 수의학이라는 채널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댓글로 뭐 본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고민, 뭐 질문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우리 마지막 인사를 좀 해볼까요? 네. 수의사님 벌써 준비하고 계신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하면 다시 만나요. 이제 적응되셨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다음 시간에도 먼저 해주실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